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예, 저녁 7시 20분 전이네요. 잠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급하게 뉴스룸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는 출근을 했어요. 늘 토요일날 출근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냥 토요일날 출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토요일날 출근해봐야 안 출근하고 집에서 있어봐야 돈밖에 더 쓰겠어요. 저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예, 워라벨 이런 거 좋은데, 예, 워라벨 이꼬로 돈이란 얘기예요. 워라벨 is money입니다. money. 그래서 진정한 워라벨은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꼰대들은 하고 있어요. 예,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본 과연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근래 우리가 이제 좀 인당 소득이 이제 35,000불 넘고 또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는 일본을 넘어섰다. 대만은 이미 넘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 5년 정도 근래 우리가 이제 일본 국뽕, 우리가 국뽕이라고 그러죠. 나라 국뽕. 그러니까 현실과 다른 어떤 국가의 격을 너무 믿고 있는 것을 우리 국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믿고 있는 대한민국이 물론 일본도 넘고 미국도 넘고 하면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넘는지 안 넘는지를 떠나서 너무 이게 무립돼서 마치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세상에 없는 나라인 것처럼 너무 이렇게 매료되어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멋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인생의 목표가 멋진 남자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남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멋진 남자인데, 그러니까 나라도 멋진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럼 어떻게 하면 멋진 나라냐? 있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있어 보여야 돼. 그러니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이 봤을 때, 다른 국가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있어 보여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중국 보면 되게 없어 보이죠. 왜 없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중국 국민이 중화민국 최고고 이런 얘기 자기 입으로 막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무슨 생각 들어요? 중국이 대단해 보입니까? 오히려 안 대단해 보이죠. 그게 바로 국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국가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이나 캐나다 국민이 중국에 대해서 봤을 때, 야, 중국 참 대단하다. 5천년 역사, 한족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들이 먼저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자기 입으로 중화민국 최고라고 그러고, 그 퍼레이드 하는데 한복은 뭐하러 집어넣나요? 아니, 남이 싫다는 일을 뭐하러 해? 남이 싫다는 일을. 남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지. 그게 국격이지. 미국이 카우보이 옷 입고 한복 입는 거 봤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웃기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제 왜 일본을 그렇게 좀 무시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진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을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객관적으로 봐야 되냐? 저는 우리가 한국이 일본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한국의 나라가 상당히 멋있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 저는 그 지렛대가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우리를 점거를 했고, 36년간 시민 통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한테 이제 사과를 받아내야 되고, 위안부 할머니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훈계하듯이 아베, 초상화에다가 화살 던지고 이런 거, 맞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한테 와서 죄송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 나라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격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러지 않는다고 해서 않는다는 거를 우리가 일부러 시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논리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이미 우리는 전후 배상 문제를 다 끝냈다. 전후 배상.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미주리함 위에서
항복 문서를 한 이후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사인을 함으로써 우리는 패전국으로서 모든 권한을 우리가 그러니까 내려놓을 권한을 다 거기다 적시했고, 그 내려놓을 권한에는 한반도 및 그러니까 일본 열도를 제외한 모든 도서, 영토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획득했던, 그러니까 한반도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획득했잖아요. 미국, 일본이 다 승인한 영토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럼 민감해서 얘기 안 하는 것뿐이지. 대만은 1895년에 획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에 획득했죠. 다 조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획득한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거를 반환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반환하기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됐기 때문에 반환을 한 겁니다. 일본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영토까지 포기할 정도로 이 조약이라든지 국제법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한국 너희들은 도대체 뭐 내놓은 것도 없이, 응? 우리는 인마 너희들 1910년도에 한일 합방된 것까지도 인마 다 우리가 무시하고, 응? 권리를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것도 종이 한 장에다 써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넘겼는데, 너희들은 1965년에 한일협정에서 사인한 걸 가지고 왜 그걸 뭐 계속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한 번도 얘기 안 하잖아.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한반도 내준 거는 다 무효다, 대만 내준 거 무효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얘기하지 마, 이 얘기예요. 일본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민이라든지 대만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지만, 일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사인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응? 얘기하지 말라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왜? 일본은 궁색한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짓을 했어, 사실. 말하자면 이제 동네로 따지면 동네에서 되게 창피한 짓을 한 거야. 뭐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거를 뭐 훔쳐가지고 도둑질을 했는데 걸렸어. 근데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자기의 체면이 깎이니까 어디 가서 아버지한테 그 집 가서 종이에다 각서 쓰고 사인하고 뭐 돈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는 당신들도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했으니까 너희들도 한 말 하지 마. 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거.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돈 주고 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돈을 받고 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고,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쟤네들이 우리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민족과 족속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냥 거기서 딱 결정을 내야 돼. 근데 거기다 자꾸 하기 싫다는 애를 데리고 자꾸 사과해라, 네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쟤네들이 하고 있는 논리가 뻔한 거예요. 어차피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논리도 뻔하다. 근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자꾸 음성을 부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쟤네들이 그런 의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약간 논리적이고 약간 뭐랄까요, 좀 지혜롭게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롭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일본이 이전에는 많이 이제 무라야마 총리라든지 뭐 오부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 많이 이제 죄송하다고 했죠. 또 그리고 또 이제 뭐 일왕도 와서 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이란 나라 뒤에 미국이 이제 그거를 막 이제 강압을 한 거죠. 예, 그때 한창 냉전 중이라 지금 뭐 한일 관계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당시만 해도 미국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보 부분에서는 미국한테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의 어떤 관계를 절대로 그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을 잘 들어준 거예요. 근데 요즘엔 잘 안 듣는 겁니다. 요즘엔 잘 안 듣고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서 미국과 관계가 잠깐 좀 이상해진 거야. 원래는 같은 그냥 완전히 그냥 똘똘 뭉쳐 있었으니까 일본도 우리한테 할 말이 없었는데, 우리가 약간 미국하고 소원해지면서 미국이 일본이 막 이렇게 좀, 야, 옛날에는 뭐 잘못하면, 야, 이 새끼야, 그 대한민국한테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 새끼야, 같은 형제들끼리 왜 싸워? 이러는데 이제 이 대한민국이 약간 좀 빈정상한 짓을 하니까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좀 때리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등거리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현명한 외교를 했다고 하지만 이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되게 멍청한 외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주적으로 뭘 하라 그래도 일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에요. 중국도 아닙니다. 러시아도 아니에요. 일본은 중국, 러시아 그게 눈앞에 생각도 안 해. 적이라고 생각도 안, 깜냥이라고 생각도 안 해. 오직 미국. 왜? 겨루어서 졌잖아요. 원자탄 2대 맞고,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현실 정치에서 봤을 때,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미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응석을 받아주는 나라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응석을 받아줄 만큼 자기들이 지금 잘못한 게 그러니까 많아서 응석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물건 훔쳤잖아. 얘기를 계속 하다가 하면 얘가, 지금 점잖게 양보 입고 있는데, 너 이 새끼 저기 30년 전에 너 내 물건 훔쳤잖아. 이 얘기를 하면, 미안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야, 그래, 자기가. 안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얘기를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미국하고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으면, 미국이 일본을 향해서, 야, 너 훔친 거 맞잖아. 그냥 정기적으로 사과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때를 써가지고, 제가 만약 국격을 지키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본에 자꾸 때를 써서 다 받아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 국격이라든지 우리가 인격 같은 거는 이 정치적인 정치 지형을 잘 보고, 권력의 어떤 지형을 봐야 돼요. 권력의 지형을 보고 자기가 모양이 안 빠지는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안 들을 거면 누구를 영향을 줘야 듣는지를 정확히 보고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가져가야지, 무조건 맞다이로 그냥 내가 일본도 맞다이, 중국도 맞다이, 러시아도 맞다이. 야, 아무도 그 사람도 대한민국 안 무서워해. 대한민국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 상당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왜 무서운 나라냐면, 일단 첫째는 역사적으로 무서운 나라죠. 왜? 한국보다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고, 또 한국보다 일찌감치 근대화를 했던 나라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 최강국이라고 미국과 겨루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마지막에 났지만, 그리고 전에 최강국을 먼저 기습을 해서 해군력을 거의 절반 초토화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전역을 거의 다 점령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랬을 거다, 또는 백의민족이기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력으로 중국하고도 싸우고, 러시아하고도 싸우고, 영국하고도 싸우고, 미국하고도 싸운, 그러니까 연합국하고도 싸우고, 연합국 내에 있는 국가들하고도 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상적국이라고 생각하는 러시아, 중국 다 싸워본 나라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위 미사국에 있는 나라들하고는 다 싸워본 거야. 예. 왜? 주축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국력이 더 강해졌다 안 강해졌다는 경제적인 얘기고,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칼부림의 시대, 무력의 행사의 시대에 일본은 아직도 흔적이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칠감이 될 정도까지 미국하고 유혈이 낭자할 때까지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 해봤잖아. 우리는 강대국하고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북한하고만 싸워봤잖아. 또는 베트남. 근데 일본은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하고 싸워본 거예요.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이면은 뭡니까? 상임이사국 아니야. 안보리 상임이사국. 예. 상임이사국을 다 작살낸 거예요. 그래도 중국, 러시아 작살냈죠? 영국 작살냈죠? 미국은 반작살냈고 결국은 반격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작살이 났지만, 결국은 프랑스 빼고는 상임이사국들하고 다 한판 붙은 겁니다. 프랑스도요, 베트남 들어가가지고 프랑스를 아작을 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상임이사국 전체를 다 작살을 냈어요. 그게 일본입니다.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군사적으로 어느 나라를 압도했다는 거는요, 소위 얘기해서 모든 국가의 역량이 압도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왜? 전시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이 총력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뽑아내기 때문에, 경제력부터 시작 산업력, 정신력 다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국가적 역량, 총동원형 상태에서의 국가적 역량이 시험을 한번 해본 나라고. 우리는 아직 안 해본 거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면전을
북한하고는 물론 해봤죠. 그것도 뭐 대단한 건 해요. 대단한 건 합니다만. 아무튼 어떤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근대 20세기나 21세기에 어떤 국가하고 거의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워본 적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본인이 갖고 있었던 영토나 권리를 종이 한 장에 사인을 해서 넘겨준 나라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들도 종이 한 장을 사인을 해가지고 그걸 넘겨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냥 어떤 감정적인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종이에 사인을 해서 뭔가를 넘겨줄 수 있는 나라는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이에 사인을 하게끔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만큼 그 나라가 스스로가 컨트롤이 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인을 한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거야. 약속을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무슨 힘?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모든 문화적, 정신적인 힘이 다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면 행정력이라든 모든 다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이 그래서 붕괴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잘못을 해놓고도 붕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좀 일본이라는 나라를 절대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일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리고 일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국가하고 연맹이 돼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를 골똘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어저께 이제 야구 보면 아시겠지만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다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어저께 밤에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말로 앞서서 되는 것이 없다. 모든 건 다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